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식톡입니다. 전형적으로 전강 후약의 흐름이 이어지면서 아쉬움도 클 것 같습니다. 시장의 갭 상승과 더불어서 두산중공업 고점 5% 가까이 가면서 또 기대감도 있었는데요. 종가는 2%대에서 마감이 되었습니다. 일단은 전일에 비해서 방향성은 위로 잡혔다라고 볼 수 있으며 21,000원대 유지는 되면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유중 공시 이후에 나름 자리는 잘 잡아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종목에 대한 관심도나 애정도가 좀 떨어져도 저는 꾸준히 영상을 리뷰해 드릴 생각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소통하는 방송인 만큼 지금처럼 궁금하신 점들이나 의견들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 채널은 유한타증권사와 제휴를 맺고 있습니다. 현재 유한타로 거래를 하시거나 앞으로 사용할 의사가 있으신 분들은 지속적으로 무료로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기존에 쓰는 계좌를 바꾼다는 건 쉬운 일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어려운 일도 아닙니다. 유한타로 사용하시게 되면 조건 없이 무료로 수익 관리 드리고 있고 제가 드리는 종목들만 매수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서브 계좌는 유한타로 이용하셔서 좀 좋은 인연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텔레그램 무료방에서는 현재 두중, 유중 상황이나 실시간 브리핑을 드리고 있으며 시황에 대한 이런 분석이라던가 종목 추천으로 꾸준하게 수익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번에 유상증자 공시처럼 주식은 언제나 돌발 상황이 발생할 수 있고 혼자서 어떻게 할지 모르고 고민하시는 것보다는 옆에서 물어볼 수 있는 조력자가 있다고 한다면 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저하지 마시고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 다 무료로 도와드리기 때문에 제 번호로 문자를 주시거나 1대1 카톡으로 문의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구독, 좋아요 눌러주셨으면 영상 시작을 해볼게요. 오늘의 두중 움직임을 보고 어떤 생각들을 하셨나요? 더 오를 수 있었는데 아쉬운 마무리가 되었다. 또는 떨어지지 않아서 다행으로 생각한다. 모든 분들이 갖고 계신 평단이라던가 처해 있는 상황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의견들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뭐가 맞다, 틀리다의 문제가 아니라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종목을 현재 구간에서 정리하지 않고 계속 가져가 볼 생각이라면 안 좋은 쪽보다는 좋은 쪽으로 마인드를 다져가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지난주 유증공시 이후에 오랫동안 보유하고 계셨던 분들은 또 질려서 떠나신 분들도 계실 거고 일부 물량을 또 정리하고 연말까지만 지켜보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반대로 그러려니 지켜보고 계신 분들도 계실 텐데 분명 유상증자라는 건 지금 상황에서 악재는 맞습니다. 그거에 대한 반응으로 이미 한 차례 급락을 보여주었고 현재 상황은 이렇게 떨어진 이후에 저점을 다지고 조금씩 회복을 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 되겠죠. 본격적으로 연말쯤에 권리락도 걸리고 가격 조정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1차 발행가 공시 발표 이런 내용들도 나오게 되면 주가는 또다시 안 좋은 쪽으로 반응할 수도 있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너무 걱정만 앞서서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른 원전 이런 관련주들이 지지부진하게 마무리가 되었지만 두중은 어쨌든 2% 이상 좀 가장 많이 올랐습니다. 점이 5% 가까이 올라오고 유지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 또한 아쉬움은 있어도 계속 차근차근 기대감을 밟아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혀서 내년에 추가 물량이 상장되면 주가는 못 올라가지 않을까, 잘 갈 수 없을 거다. 또다시 바닥권을 깨고 떨어지면 어떻게 대응을 하지? 고민하시는 분들이 아직 계실 텐데, 이런 분들은 적어도 연말이나 대형 원전 수주가 나오는 거 보고 결정하시는 게 아쉬움은 좀 덜 할 것 같습니다. 미리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서 전혀 스트레스 받을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현재 있는 상태 그대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오늘 상승했던 이런 섹터에는 전혀 원전에 대한 부분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상위 10개 이렇게 섹터에도 코로나라던가 원격 진료, 다시 코로나 진단 키트,
치료제, 백신, 의료기기 등등 해서 또 모더나까지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확진자가 오늘 7,000명 이상 나오면서 또 주도를 하게 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전 관련주들 중에서 두산중공업은 2% 정도 올랐다. 뭐 이 정도로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의 시장 같은 경우는 장 초반 상승폭을 키워가면서 코스피 같은 경우는 초반에 1.5% 가까이 또 급등을 했었지만 오후 들어와서 좀 상승폭을 반납하는 모습이었죠. 그러면서 종가 대비 좀 강보합 수준까지 밀리면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도 뭐 이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얼추 비슷한 흐름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좀 종가적인 부분에서 좀 차이가 있었던 부분은 수급적인 측면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는 장중에 1,700억 부근까지 또 외국인들이 순매수 우위를 보여주었으나 오후에 매도 우위로 전환이 되면서 이렇게 860억 순매도로 마무리가 되었고, 뭐 코스닥은 초반에 300억 이상 이렇게 외인들이 나가는 모습이었지만 종가 보시면 플러스 1,500억까지 또 매수세로 돌아서면서 또 좋게 마무리가 되었죠. 지수 자체는 전체적으로 빨간불일 순 있으나 여기 보시면 상승한 종목보다는 하락한 종목들이 더 많은 걸로 봐서는 꽤 까다로운 시장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한 내일은 올해 마지막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로 변동성 자체가 위아래로 커질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시장에서 맞는 매매 방법은 좀 주목을 받고 있었는데 최근에 과대 낙폭으로 인해서 좀 바닥권에 기고 있는 종목들을 잡아서 반등을 기다리거나 두 번째 좋은 섹터들 이런 부분에서 좀 뭐 크게 반응하지 않은 이런 종목들을 좀 선점을 해서 또 반등하기를 기다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뭐 단타로 현재 시장에서 좀 대응하시기엔 상당히 어려운 흐름이 계속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수급을 좀 보겠습니다. 어제보다도 그래도 뭐 관심도적인 측면에서는 좀 더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외인이 오늘 44만 주가량 순매수가 되었고, 그리고 프로그램 매매 62만 주 가량 매수세를 보여주었는데, 그 이유는 초반부터 JP모건이 한 16만 주가량 플러스 되면서 들어왔고, SG 같은 경우도 9만 주 이상 좀 외국계 수급들이 좀 받쳐주면서 초반에 상승 흐름을 이끌었습니다. 개인들 같은 경우는 오늘 50만 주가량 순매도, 기간이 9만 주가량 좀 순매수가 되었으나 상세 기간으로 보면 그리 좋은 수급은 아니라고 보여질 수 있습니다. 금투 17만 주, 그리고 보험이 8,200주로 가장 크게 들어왔는데 사실 가장 도움이 안 되는 이런 수급처에서 좀 순매수가 되었고, 뭐 투신이라던가 사모펀드, 연기금 같은 경우는 오늘 시장에서 좀 큰 관심 자체는 없었습니다. 오늘 연기금이 4만 6천 주 가량 다시 나가면서 유상증자 이후에 또 이제는 어느 정도 이탈로 자리를 잡아가는 뉘앙스입니다. 뭐 평소처럼 오늘의 4만 6천 주가 순매수가 되었다면 오늘의 주가는 또 고점 비스물이 끝날 수도 있었겠죠. 현재 연기금의 이탈이 상당히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개인적으로 뭐 외인이라던가 뭐 금융투자 그리고 프로그램 매매 이렇게 순매수로 들어온 부분은 하루 걸러서 또 순매도로 나갈 수 있기 때문에 믿지 않고 있고, 그나마 연기금이 이렇게 이탈한 자리를 외국계 수급들이 좀 메워주는 형상입니다. JP모건 12월 7일자 전일 기준 또 4만 주가량 순매수가 되면서 12월 들어서는 계속해서 순매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누적으로 보면 71만 주로 물량을 좀 늘렸는데 오늘도 16만 주 가까이 이렇게 순매수가 되면서 또 비중을 꾸준하게 늘려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연기금처럼 한번 이렇게 매수세를 잡으면 뭐 몇 달 동안
쭉 들어오는 이런 수급들은 아니기 때문에 동반 이탈이 계속 나와준다라고 한다면 다시 주가를 좀 밑으로 보내버릴 가능성도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매도를 보시면 어제와 뭐 비슷한 수치죠. 수량 같은 경우는 한 10만 주가량 좀 일부 늘어났는데요. 12월 들어와서 대차 상환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1차적으로 유증 공시에서 또 공매도에 대한 부분도 있었지만 연말이 되면 공매도가 줄어들거나 숏 커버링이 자주 나타나는 수가 있습니다. 공매도 투자자들이 주식을 뭐 빌리고 차입을 할 때 원 주식 보유자에게 일종의 수수료를 지급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연말 배당 기산일을 지나게 돼서 좀 갚게 되면 배당 금액만큼 또 추가로 수수료를 내야 하기 때문에 또 이런 상환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뭐 사실 두중 같은 경우는 배당과 거리가 멀 수도 있지만 보통 연말이 되면 공매도 상환이 더 진행될 수 있다, 쇼커버가 더 나올 수 있다라는 정도로 좀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뉴스 좀 체크를 해보면 계속적으로 긍정적인 소식들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주가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간에 계속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게 중요하다라고 언급을 드리고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두산중공업 정크본드 위기서 신용등급 반등 시동 자구안 이행 성과다. 최근 2년 동안 투자 부적격 등급 직전까지 몰렸던 두산중공업이 신용등급이 반등을 위한 첫발을 뗐다. 인프라코어 등을 매각을 하면서 자구안을 성실히 이행한 데다 내년 초 1조 5천억 규모 유상증자가 예정된 덕이다. 최근 두중의 장기 신용 등급은 BBB-로 유지했으나 등급 전망을 부정적에서 안정적으로 상향 조정을 했다. 아울러 신용등급 불확실 검토 감시 대상에서도 제외가 되었다. 이는 두산이 지난해 4월 산업수출입은행 등 채권당 관리에서 자금을 지원받는 등 건전성 위기가 외부에 공개된 이후 처음으로 나타낸 긍정적인 신호다. 실제 두중은 지난 2016년만 하더라도 A 수준이었으나 단계적으로 하향 조정이 되었고 또 그동안 BBB-를 2년 동안 좀 유지를 했었습니다. 두산중공업의 자산 총계 2017년부터 현재 3분기까지 꾸준하게 좀 늘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현금성 자산도 뭐 이렇게 9천억까지 늘려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부채 비율이 뭐 160%, 200%가 넘는 상황에서 이번 3분기 149%까지 이렇게 좀 내려온 상황이죠. 뭐 이어서 좀 보시면은 탄소 중립 강조할수록 힘받는 탈원전 폐기론 정치권도 가세가 되었다. 이재명 국민 여론에 따라 원전 재건립을 재고 가능할 수 있고 윤석열은 원자력 발전 외에 대안이 없다. 에너지 업계에서는 재생에너지를 늘리겠다. 현 정책은 현실성이 없다라고 또 지적을 하기도 했습니다. 정부가 6일부터 10일까지 탄소 중립 주간을 정하는 등 탄소 중립 정책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수록 탈원전 폐기론에도 힘이 실리고 있다.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해서는 원자력이 포함된 현실성 있는 에너지 수급 계획부터 수립을 해야 한다 주장이 나오고 있고 유력 대선 후보들도 탈원전 정책을 포기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놓고 있기 때문이다. 이재명 대선 후보는 지난 2일 탈원전 정책에 따라 공사가 중단된 신한울 3, 4호기 공사를 재개하는 문제에 대해 국민들의 의견에 맞춰서 충분히 재고해 볼 수도 있다라고 말했고 그때 당시 건설 중단도 국민들 결정에 따라 이제 진행을 했지만 반론들도 매우 많은 상태라며 국민 의견이 우선돼야 할 사안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 윤석열 후보는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겠다 입장을 꾸준히 밝히고 있고 문재인 정권의 탈원전은 망하러 가자는 얘기를 하면서 현재 깨끗하고 안전하고 효율적인 원자력 발전 외에는 대안이 없다. 대통령에 당선된다면 탈원전 정책은 즉시 폐기돼야 될 것으로 예상된다. 안철수 또 후보도 지난 7일 또 SMR 혁신형 소형 개발을 공약으로 내세우기도 했었죠.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보면 지난 2년 동안 투자 부적격 등급까지 몰렸었던 두중이
이번에 자구안과 그리고 혹독한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좀 안정화 기로에 돌아서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찌 보면 이번에 시행되는 유상증자는 채권단 관리를 시작하고 흐름이 좋아지면서 계속 고려됐었던 부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부채 비율이 이번에 149%까지 좀 확실하게 줄어들었고, 유상증자가 순조롭게 마무리된다라고 하면 부채 비율이 108%까지 또 감소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일단 부채는 안정적인 수준으로 도달할 수 있고 차입금 규모도 크게 줄어들어서 매년 금융 비용으로 이자라던가 이런 대출 비용으로 또 나가는 이런 부분이 몇 천억에서 크게는 조 단위까지 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신사업에 더 집중을 해서 투자를 진행할 수 있으며 여기에서 얼마나 빠르고 안정적으로 실적을 발생시킬 수 있느냐, 이 문제가 내년 그리고 내후년에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겠습니다. 또한 탈원전 폐기에 대한 부분이 더 현실화가 된다면 큰 호재로 작용할 수가 있겠죠. 대선이 이제는 얼마 남지 않았고, 국민 여론에 따라 원전에 대한 재건립을 재고 가능하다. 여론을 위한 정치적인 요소로도 볼 수 있으나, 결국 탈원전을 계속 지속한다는 건 탄소 중립에도 문제가 생기고 미래 에너지난에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건 기본적으로 다 알고 있을 겁니다. 결국엔 연말에 EU 텍소노미에 대한 또 원전 친환경에 대한 결정이 국내 텍소노미로 이어질 수 있고, 이 부분은 탈원전에 대한 기조 변화 또는 더 궁극적으로 철회가 된다는 중요한 시발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또 SMR에 대한 기대감과 연말이나 내년 1월 대형원전 수주까지 좀 얹어서 기다려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차트 흐름을 보시면 윗꼬리를 다는 오늘의 모습은 좀 아쉬울 순 있겠지만 최근 200일선에서 지지가 나오고 그리고 5일선과 이렇게 10일선까지 주가 자체를 좀 돌려놓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19,000원에서 바닥이 잡혔다라고 볼 수 있고 금일 또 21,000원을 돌파해주면서 또 윗꼬리를 길게 달았지만 유지한 모습은 좋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어제와 다르게 양봉의 거래량이 또 이렇게 500만 주 이상 돌파를 해 주었고 좋은 흐름을 계속해서 좀 유지를 한다라고 한다면 1차 단기적인 목표로는 21,900원에서 22,000원 돌파 여부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연말까지 계속 기대감이라던가 좋은 소식들이 들려오면서 좋은 이런 상황을 이어가면 좋겠지만 반대로 재차 조정이 나올 시에는 2만원 구간에서 19,500원까지도 좀 염두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던 수급적인 문제라던가 우려스러운 점들도 존재하기 때문에 조정은 언제든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머리에 각인시켜주면 될 것 같습니다. 유중 1차 발행가 공시를 앞두고 섣불리 물량을 늘려간다거나 하진 않고 현재는 좀 관망세로 기다려야 할 타이밍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좀 좋은 모습을 이어가고 있지만 아직 앞으로 넘어야 할 관문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한정된 투자금을 가지고 하는 이런 분일수록 적재적소에 들어가는 게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두중 실시간으로 대응받고 싶으신 분들이나 다른 종목으로 손실을 만회하고 싶으신 분들은 유한타증권사만 사용하시면 모든 게 무료로 진행이 됩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댓글에 나와 있는 번호로 문자 주시거나 1대1 카톡으로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